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박도훈님 사연인데요. 혜준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혜준님,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오랜만인데 잘 지내? 응, 난 잘 지내지. 넌? 난 그냥 나도 잘 지내지. 너랑 못 본 지 오래돼서 진짜 서운하고 섭섭해. 이렇게 짧게 상황극을 했었는데 아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랑 근황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직장인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20대가 끝나면서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 친한 지인들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희준님은 이런 경험 있을까요? 힘든 날인데 연락처를 딱 여니까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당연히 있죠. 저도 근데 사실 힘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늘 그 친구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날이진 않거든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도 되는 건데 진짜 딱 힘든데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적당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저는. 친한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꺼내놓기가 쉽지 않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연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 최근 3년 정도 연애와 일로 바쁘다 보니까 못 본 적이 더 많아요. 그땐 남자친구랑 방타처럼 지내다 보니 친구들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올해 5월쯤 이별을 하고 정말 만날 친구가 없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었을 땐 연애하고 이별까지 겪으면서 조금 더 이런 소외감을 느끼시거나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마음을 털어놔야 되는데 찾게 되는데 더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친구한테 연락해도 바쁘다고 하면 보자고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아마 사연자님도 예전에 친구가 보자 그러면 나 바빠. 네.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지 말걸. 늦었지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될까요? 많이 망설여져요. 서로 의지하거나 평소에 만나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친한 친구들도 한 번씩 연락하다가 먼저 연락 안 하니까 연이 끊겼어요. 절친한 친구도 2년 전에 저를 다른 친구들에게 뒷담화해서 싸우고 손절했어요. 요즘은 대학원 때 알고 지낸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이랑만 보내게 되는데 친해지는 건 힘들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 친구랑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많이. 희준님은 어떤 게 가장 조금 이렇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학창 시절까지의 친구들은 어렸을 때 약간 자랐던 그 원래 본연의 그 아이의 서로의 성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 이후에는 살짝 좀 사회적으로 좀 더 가공된 그런 후에 사귀게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그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조금 내가 커가지고 지금의 이런 내 모습이 난데 또 너무 어렸을 때 친구들은 너무 어렸을 때의 모습만 나인 것처럼 기억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서로가 기억하는 모습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마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럼 이야기 드리자면요. 이게 때로는 저녁을 같이 먹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속마음을 못 털어놓겠어요. 매일 보는 사람들 속에서도 복잡한 인간관계로 지칠 때가 있어요. 옛 친구들이 아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제 모든 걸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제일 크실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친한 친구가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섭섭했다고 말한 게 생각나네요. 이렇게 멀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됐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딱 읽고 나서 20대 후반이어서 더 그러시는 게 아닐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저는 30대가 되면 네. 친구가 없다는 걸 이제 더 당연하게 느끼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바빠져요. 아, 결혼도 하고 회사 일이 이제 좀 직책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업들이 커져가니까 예전만큼 마음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는 걸 더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봐주는 거잖아요. 저 친구는 바빠. 그쵸. 못 만나. 그쵸. 근데 20대 후반 때쯤은 그런 시기와 약간 겹칠 때잖아요. 누군가는 바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좀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같이 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네요. 살짝 중간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기로에 있는 나이도 하니까. 맞아. 그러네요. 그럼 희준님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해준 거 있을까요? 이런 거 해주는 거요? 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부 인사라든지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기준은 10년 이상으로 할게요. 그렇죠. 뭐 나 이렇게까지 해줘봤다 약간 뭐 이런 건가요? 희조님 자랑거리. 뭐 큰 돈 빌려줘봤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게 신뢰가 있으니까. 그럼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는 요즘 자주 보자 그래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연락하는 것보다 무조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대 초반까지는 자주 못 봤어요. 어떤 친구는 뭐 6개월에 한번 보거나 아니면 진짜 명절에 한번 보거나. 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제가 한 달에서 2달 주기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바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너희 동네 갈게. 그렇게 해서도 봐요. 되게 좀 그래도 엄청 이제 친한 친구분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그걸 하지 않는 것보다 하고 나서 내 기분이 더 좋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최근에도 친구를 만나러 제가 갔어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네. 돌아오는 길에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았나요? 그 친구랑 뭐 4-5시간 거의 5시간씩 떠들어요. 대화가 그래도 잘 통하는 친구분이 그렇죠. 오랜 친구. 그렇구나. 당연하겠구나. 대화가 통한다기보다 이런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해주는 이야기가 궁금한 거죠. 30대 초반이나 이럴 때는 그냥 내 얘기만 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났었을 때도 그냥 노는 거에 그냥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대화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대화의 쌓임이 네. 되게 좋은 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네. 이거 너무 그냥 진지한 대화만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술을 좀 거하게 마셔야 나올 법한 대화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술 없이도 투썸에 케이크 하나랑 그 맛있는 음료 딱 2잔만 딱 해놓고 세팅해놓고 떠드는 게 지금은 음료만 있어도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단계가 된 거군요. 기억 남는 게 그 친구랑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카페에 간 적이 있어요. 네. 너무 오랫동안 떠드니까 원래 개인 카페는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뭐 투썸이나 스타벅스는 네. 좀 그런 걸 관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몇 개 더 시켰는데 네. 그분이 너무 오래 있으셨으니까 아, 좀 시간이 좀 최장 지났다. 조치. 네. 그래서 우리도 근데 좀 마음이 찔리더라. 더 시키긴 했지만 너무 오래 있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셨나 보다. 네, 떠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친구랑 만났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연자님 느끼는 이 공허함과 이 친구랑 멀어져 가는 감정 있잖아요. 네. 솔직하게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자주 못 보는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성향은 이제 서운해도 서운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또 그걸 들은 상대방의 친구가 나를 만나는 거를 막 부담스러워하고 또 진짜 시간이 안 되는데 혹시 무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럽게 좀 너무 미안해하거나 그럴까 봐 사실 이렇게 감정 표현은 잘 못하는 편이고 그냥 바쁘면 나도 예전에 바빠서 못 만난다고 했었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으면 나도 그냥 몇 번 계속 오늘은 돼? 만나자 이렇게 해보고 안 돼도 그냥 내가 예전에 그런 것처럼 뭐 바쁜가 보다 하고 또 다음에 또 생각나면은 또 물어보고 해서 타이밍 맞으면은 만나가지고 약간 좀 자주 우리 보고 싶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부담 안 가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라도. 네, 맞아요. 내가 하든지 친구가 하든지. 그쵸. 그러니까 아까 상황을 한 것처럼 친구가 섭섭하다는 표현을 했었을 때 내 감정이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친구한테 미안한 감정. 네. 아, 나 그때 바쁘다고 말하지 말걸.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면 이 친구한테 만나자고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도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상대방한테 이런 말을 못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또 타인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면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날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말이요? 네. 아, 진짜요? 오, 문희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가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요. 친구 아니어도 동생들도 있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도 가끔은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그쵸. 진짜 바쁘면은 20대 후반 때는 그런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네. 회사 일이 끝나고 아니면 친구랑 가까이 살면 만날 수 있는데 맞아요. 뭐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면 왕복하고 이러면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연자님이 했으면 좋을 일.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섭섭하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피조님이 들었으면 뭘 할 것 같아? 아까 약간 고마운 마음이 들었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바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진짜 당장 일단 스케줄표를 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짜 볼 수 있는 날짜를 몇 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날을 줄 것 같아요. 이날 괜찮은데 이 중에서 너 괜찮은 날 우리 진짜 꼭 보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자가 아니라 네. 이런 먼 미래가 아니라 나 이번 주 주말에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 친구도 확실하게 아는데 네. 우리 스케줄 맞으면 보자 그러면 서로 스케줄 보다가 연락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한테는 확실하게 언제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맞아요. 나 뭐 목요일에 퇴근하고는 좀 여유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약속을 잡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하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약속 잡았는데 또 갑자기 뭐 바쁜 일이 생기거나. 그렇죠. 이러면 진짜 뭐 표현하자면 나가리라 그래야 되나? 이제까지 노력했던 거를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왜냐면 그 친구는 분명히 이제 만날 줄 알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진짜 저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바쁜 그 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달에 대략 그 달에 보자라고 했는데 그 달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도대체 몇 번째 주에 무슨 요일에 만나야지 이게 지금 앞뒤로 지금 내가 괜찮은 건지를 계속 생각을 점점 하다가 그냥 잠깐 만나서 점심만 먹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바쁘면 좀 짧게라도. 근데 그래서 그날 만나려고 일을 이제 아예 다 비워놨어요. 왜냐면 또 점심만 먹으러 나갔다 온다고 해도 어쨌든 일어나서 준비하고 거기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거 하면은 이제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거의 반나절 많은 정도. 시간들이 소요되니까. 네, 반나절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랑 일정을 다 미루고 그날을 빼놨는데도 그날 나가기 위해서 전날 밤을 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날 다른 일이 추가로 되기도 했고 어쨌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이게 한 적이 희조님이 있거든요. 시간을 당겨 쓴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다음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전날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안 났으니까 친구가 뭐라 하던가요? 화를 내진 않던가요? 화를 내진 않고 그냥 막 괜찮다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기분 나빴지 않았을까요? 기분이 나쁘다보다는 약간 아까 말한 이 서운함의 감정이 거의 증폭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는 미안하고 있으니까 뭐 친구도 그 마음은 알아줄 것 같긴 네. 해요. 왜냐면 그런 서운함들은 막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라 또 잘 얘기하고 다시 한번 보면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사연자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쁜 시기와 아니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좀 친구랑 보내는 시간들이 적었잖아요. 네,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친구들도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보자거나 아니면 언제 될 것 같아 말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친구들이 다가오겠지 아니면 친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하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되돌이표가 돼서 또 이런 친구들이 멀어져가는 상황들만 생기지 않을까. 네. 혹시 희조님은 친구랑 가장 멀어질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친구랑 가장 멀어질 때는 너무 오랜 기간 안 봤을 때. 근데 사실 진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진짜 오랫동안 안 봐서 다시 보면 저는 사실 그냥 오랫동안 안 봐도 그만, 뭐 자주 봐도 그만, 오랜만에 봐도 반갑고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사람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유독 되게 오랜만에 보면 그럴 때마다 조금씩 어색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렸을 땐 친했는데 뭐 1, 2년 만에 봐도 하나도 안 어색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거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까요? 내 마음을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게 되면 알면 안 오히려 될 더 것 멀어질 것 같아서. 같아서 내가 그걸 하긴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 뭐 요 정도 관계일 거야. 아니 분명히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3, 4명이 이렇게 친구예요. 저희가 다 똑같은 기간, 똑같이 항상 모든 걸 함께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그냥 막 말이 막 나오고 되게 편하는데 이 친구는 오랜만에 볼 때마다 살짝 리셋되는 것 같은 그런 결의 친구가 있어요. 그게 아마 중간중간에 내 얘기를 같이 채워넣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3명, 4명이 만나도 어떤 날에는 A라는 친구가 그냥 그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는 나도 좀 얘기를 하면서 내 근황도 얘기하고 나의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면 시간이 채워지는데 그게 없으면 자주 만나도 그러니까 마음의 끈이 강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친구가 멀어질 때는 딱 2가지가 있대요. 어떡하? 결혼할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친구 정리가 한번 된다 하더라고요.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돌아갔었을 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하고 났었을 때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서운한 감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거를 다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주변 얘기를 들었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조사를 봤었을 때 그거를 챙겨주고 그거를 같이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의 애정이 크고 아니고가 있거든요. 맞아요. 인생에서 어쨌든 엄청 큰 일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멀어져야 할 인연과 꼭 붙잡아야 될 인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뭐 희조님은 이런 인연이랑은 나는 빨리 손절했다 아니면 멀어졌다? 저는 정말 친한데 어렸을 때부터 친하고 서로 이런저런 부탁하는 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사이인 거 아는데 너무 부탁을 많이 하는 거군요. 그런데도 너무 당연하게 부탁을 늘 하는데 또 이제 그것까지도 오케이. 근데 부탁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필요에 의해서일 때만 딱 연락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되게. 그게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는 게
내가 느껴지는 순간부터 우리 관계가 틀어진 거죠. 네, 어느 순간 그 전에 대수롭지 않고 오히려 저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어느 순간 너무 이제 제가 메시지를 다 올려보니까 평소에 어떤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없고 필요할 때만 탁탁탁탁탁 연락한 게 이제 데이터가 엄청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마음에서 이렇게 갑자기 벽이 탁 생기더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군요. 네, 쾅 하고 닫히던데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내 눈에 다 보였으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났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좋아해주는 건데 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딱 나의 마음을 닫게 만든 게 아닐까. 그럼 꼭 붙잡아야 될 인연은 있을까요? 꼭 붙잡아야 할 인연은 일단 저는 살면서 이제 속마음이나 그런 거를 정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 그렇죠. 너무 적나요? 아니면 한 명 아니면 네. 요즘 보니까 뭐 한 3명 정도. 네. 저는 그냥 진짜 한 명이라도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인생에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나의 막 치부나 진짜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하고 막 쪽팔리고 막 이런 것도 그냥 그런 걸 무릅쓰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딱 한 명. 그 한 명이 어쨌든 저는 그런 한 명 친구가 있고 그 친구는 참 꼭 붙잡아야 할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나 너무 특정해서 말했어. 이미 그 친구는 듣고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희준님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한 사이, 친구 사이. 예전에 어떤 글을 봤었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친구를 오래 남기는 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진짜 자주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근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진짜 진한 우정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이렇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힘든 시간에 공부도 같이 하고 아니면 내가 못난 것들 고등학교 때도 뭐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면 뭐 이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거고 가장 같이 성장하는 딱 네. 그런 나이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친구 사이 음. 그런 사람들은 언제 만나도 반가운 거고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 다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안 봐도 이 친구 잘 지내는지 네. 그냥 궁금해서 연락할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 그러면서 연락을 좀 잘 하시는 못하는 건데, 아니, 평소에 못하는 건데, 그 친구가 딱 생각나면 연락을 먼저 해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자주 보고. 네. 그래서 그게 내 기준에 맞는 거 보니까, 아,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운 친구. 근데 매일 봐도 또 좋은 친구. 뭐 이렇게 또 그런 사이들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조금은 더 기분 좋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오늘 좀 대화를 나눴는데 마법의 고민 해결책 대답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희전님 한번 열어주세요. 마법의 고민 해결책을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뭐가 나왔어? 너무 조금 뭐지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춰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께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섭섭했다고 말한 게 생각나요. 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렇게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고민을 여기서 멈춰라. 아,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고민을 멈추고 지금은 이제 행동을 해야 할 때 친구에게 먼저 보자고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마음 표현하고 근데 친구가 바쁘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충분히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를 네. 도훈님이 알고 계시니까. 왜냐면 제가 이 사연을 봤었을 때 도훈님 또 미안한 마음과
그때 더 잘해줄 거라는 말을 하셨으니까 네. 분명히 친구랑 다시 친해질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님 고민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친구는 언제나 옆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